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영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 화, 토, 금, 수 다섯 종류의 얼굴 생김새 중 넉넉하고 원만하게 생긴 토영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토영인은 목, 화, 토, 금, 수 다섯 형의 얼굴 생김새 중 가장 덕이 많고 신의가 두터우며 부자가 되는 얼굴형입니다. 상학에서 토영인의 체형은 몸에 살집이 많고 등은 둥실하니 비교적 높게 두드룩하고 허리가 굵어서 그 형상이 마치 거북과 같다라고 합니다. 시에 이르길 토영인은 몸가짐이나 모습이 흐트러진 데 없이 단정하고 두터우며 생각이 깊고 신중해서 큰 산과 같이 안전하다. 생각과 슬기로운 지혜가 깊으며 도량이 넓어서 헤아리기가 어렵고 믿음과 의리가 두터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학에서는 사람의 형상이 넉넉하고 두터우며 엄숙하고 근엄한 자는 부를 이루거나 또는 귀한 사람의 상이고 형상이 천박하고 언행이나 행동이 신중하지 않고 가벼워 보이는 자는 가난하여 궁색하지 않으면 요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 즉 성품은 온화하고 편안하면서도 형모는 단정하면서 엄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역시 재물이 풍족하거나 아니면 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영이는 눈, 귀, 코, 입의 형상이 두텁고 큰 편이며 하정인 턱도 두텁고 원만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관이 두툼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말년에 복이 많음을 뜻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관이 두툼한 토영인들은 말년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회장님, 사장님, 상당수가 토영인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들 중에는 토영인이 가장 많습니다.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카를로스 슬림, 아만시오 오르테 등 이런 분들은 모두 토영인에 해당됩니다. 토영인은 얼굴의 생김새가 넉넉하고 원만하면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입술이 두툼하며 얼굴의 살이 두툼합니다. 이러한 토영인의 생김새에서 특히 토에 속하는 코가 크고 두터우며 왕성하게 잘 일어나 있으면 토영인의 격을 제대로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토의 격을 제대로 갖춘 토영인은 목화, 토, 금수, 오영인 중 가장 덕이 많고 재물복이 많아 큰 부자가 되어 귀한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콧구멍이 큰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여유가 있고 화통한 면이 많습니다. 반면에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예민하며 속이 좁은 사람이고 콧구멍이 들려서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상은 산재형이라고 해서 재물이 다 없어지는 좋지 않은 상입니다. 또한 얼굴이 넉넉하고 둥근 토영인으로서 뼈가 드러나고 살집이 빈약하면 운이 빈복한 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은 덕이 부족하고 천한 상이 됩니다. 토영인으로서 목소리가 무게가 없이 가늘고 약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어렵게 됩니다. 또 용모가 위험이 없고 언행이나 행동이 경거망동한 것은 천박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거나 귀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상학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 이르길 토영인은 형상이 단정하고 두터우며 심중하여 편안히 있는 모습이 태산과 같고 심중에 모색함이 깊어 측정할 수 없으며 신의가 있고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이 완만하고 넉넉하게 생긴 토영인들이 보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토영인은 후덕하고 제복 많은 부귀형으로 땅의 풍요로운 기운을 닮아서 얼굴이 원만하고 넉넉하면서 윤택한 황색을 띱니다. 연예인으로는 최불암 씨,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 가수 남진 씨, 교수이면서 연예인인 이만기 씨 등이 이러한
토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형인들은 대체로 성품이 여유가 있고 느긋하며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강합니다. 현실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헛된 망상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무슨 일이든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토형인들은 평상시 위엄이 있고 점잖으면서 행동이 바르고 당당합니다. 보수적인 면이 강하고 가정이나 직업에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토형인들은 체력이 좋고 추진력이 뛰어나며 끈기가 있습니다. 또 물욕이 강하여 무엇이든 잘 끌어모으며 욕심도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형인들이 생김새를 보면 눈빛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보이며 뭔가 위엄이 있어 보이고 인정도 많게 보여서 이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누구에게나 인정이 많을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달리 자신의 적에게는 치근한 마음이 없이 아주 몰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이나 자기 식구는 아주 잘 챙깁니다. 인정이 많다는 것은 적을 용서하는 것인데 토형인들은 적에게는 인정이 없기 때문에 무력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가 많습니다. 체력이 좋고 무력이 강하다 보니 무리하게 과로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대체로 무력이 강한 사람은 식욕도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잘 먹고 소화력도 뛰어나다 보니 살이 쉽게 찝니다. 토형인들은 위장에 열이 많아서 소화력이 왕성하다 보니 스별로 인해 당뇨병이나 통풍 등의 병이 많게 되고 대변이나 소변이 불편한 증상이 많게 됩니다. 몸에 수별이 많다 보니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습진 등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토형인은 비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식을 하여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토국수되어 신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고 뼈가 약해지기 쉬워 허리나 무릎, 발목이 잘 아프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통이나 발목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토형인은 대체로 열이 많은 편이어서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입니다. 만약 토형인이 땀이 없게 되면 몸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 사상체질에서도 토형인과 같이 생긴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하는데 태음인은 무한대병이라 해서 태음인이 땀이 없으면 큰 병이 있게 된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완만하고 둥근 토형인으로 생긴 분들은 땀을 적당히 흘려야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땀이 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토형인들은 대체로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자리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계속 누워있거나 뭉구적 거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숙하면서 근엄하기도 한 반면에 게으른 면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형인들은 대체로 총각 때는 말랐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중년 이후에는 살이 찌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가수이신 남진 씨처럼 이렇게 생기신 토형인이 몸에 살이 안 쪘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자인 경우에도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에는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만약 출산 후에도 살이 안 찌고 몸매가 날씬하다면 엄청난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꼭 토형인에게만 있고 다른 생김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김새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생김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원만하면서 둥근 토형인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토형인이 보편적인 특징이 정확한 의미만 이해하고 위의 내용처럼 무조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을 올바로 관찰하여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얼굴의 생김새와 얼굴에 있는 귀, 눈, 눈썹, 코, 입, 색깔, 음성 등 전체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상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어떠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이고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